첫 번째는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인탑스요, 인탑스. 인탑스 얼마에 네. 사셨어요? 31,600원이요. 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지금 오늘 종가는 38,000원인가? 맞나? 지금 38,000원. 예, 오늘 종가는 예, 38,000원이고요. 시청자님 비중 어떻게 되세요? 8%요. 원래 5%했다가 27,000원 샀다가 추가로 더 샀어요. 그래서 8%까지 지금 해놨는데 예. 더 사도 되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네.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2만 원대 후반부터 접근하셨으면은 와 지금 수익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멘텀 보고 이 종목 사셨어요? 차트가 되게 괜찮고 내용이 회사 내용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고 다 괜찮아서 괜찮아 보여서 네. 이건 뭐 손해볼 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잘 사셨던 건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더 비중을 실을까? 이에 대한 답을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시청자님이 좀 실력자신가 봐요. 두루두루 보시는 것 같은데 차트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회사 내용도 괜찮은 것 같아서 샀다. 27,000원에 조금 담았다가 추가 매수해서 현재는 평균 매수 단가가 31,5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더 사도 될까요? 김민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더 사는 건 반대 말씀드리고요. 그 접근 방법이나 그 포인트는 뭐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이제 보셨다. 그리고 재무도 좀 참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술적인 건 본인의 노하우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게 시황의 변동을 일으킬 수는 없죠. 시황이 변하면 차트도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접근 포인트를 굳이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 구력도 좀 되신 것 같고 하방 지지대 27,000원 보시고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데 여기서 좀 매수를 하셔서 한번 사고 팔고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셨고 다시 주가가 좀 뚫고 올라가는 것 같으니 31,000원에 주가 돌파를 좀 보고 진입하셨거든요. 사유가 있는 진입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곽강받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과 매개가 많이 오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 사업이 좀 부각됐고 본연의 업종이 약간 엮이면서 갔거든요. 본연의 업종은 원래 사출 케이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스. 삼성전자에 납품할 때 보면 구미 공장도 있고 그런데 뭐 가전제품 케이스 이런 거 납품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데 10%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출액 성장도 이어졌고 뭐가 됐던 간에 경영 노하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제품의 인정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재무가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 유보율은 높고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죠. 이런 종목이. 이제 불이 그런데 모멘텀으로 로봇 관련하면서 좀 묶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간 주식의 운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좀 분출됐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터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밸류적이나 재무, 실적 이런 거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본연의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된 게. 지금 거의 매출액의 60%가 휴대폰 케이스 쪽이거든요. 가전제품 케이스 쪽이니까. 단지 삼박자는 좋은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계속 실적이 늘어났냐? 이것도 맞고요. 수급도 요새 괜찮느냐? 수급도 괜찮습니다. 밸류적인 부담 없냐? 저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휴대폰 케이스 업종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줘야 되냐?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줘야 되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각 틀리겠죠. 전문가님들마다. 뭐 10배를 줘야 된다. 로봇은 뭐 한 20배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걱정이 좀 되는 이유는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인탑스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게 이렇게 매출 호조는 아니었고 가전제품 쪽으로 돌려봐도 매출 호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1분기 때 조금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 조정이 좀 있지 않겠나. 이번에 지금 박스권 35,000원 들고 퍼포먼스가 나가가지고 여기 4만 원대 지금 한번 걸렸거든요. 매물대 소화가 오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1선 정도 트라이를 좀 보신 다음에 11선이 좀 무너지면 한번 챙기고 나오는 전략. 그 이후로 하나를 더 추가해드리면 대차 잔고를 좀 보여드리면 좀 최근에 늘었어요. 대차 잔고가 예전에 보게 되면 140만 주, 150만 주였는데 그 지금 한 달 동안 내용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해서 지금 200만 주까지 늘었거든요. 대차 잔고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억원대 있던 대차 잔고가 760억이다. 그러면 지금 공매도 부담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좀 장기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를 이제 노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44,000원 돌파를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면 차라리 한 번 더 나한테 그 좋은 결과물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1분기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모든 섹터가 조금은 낮은 수준일 거다 생각을 한다면 주가 조정폭이 한 번 더 35,000원 밑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셨지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에 뭐 이런 평도 있죠. 주가가 계속적으로 선반영 됐기 때문에 불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거면 매매를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투자보다는 매매 전략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챙기고 35,000원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32,000원 정도 3,000원 정도 왔을 때는 재접근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챙기는 전략으로 수익 실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중장기보다 다소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게 맞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다 너무 좀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예, 일단은 좀 챙겼다가 그리고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재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솔루션 제시해 드렸어요. 참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탑스였고요. 종목을 다각도로 좀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한 번 더 확인해 봤고 이렇게 탄탄한 매매 전략을 꾸려가시면은 분명히 더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익 나시는 분의 사연으로 좀 시작해 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이번에 좀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차 마시는 여인님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종목은 HD 현대고요. 매수가 61,450원 1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HD 현대가 57,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조선 업황이랑 좀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조선주들이 좀 바닥 구간에 있어서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주사를 공략하신 그 내용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어차피 이쪽은 최대 실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좋았습니다. 2021년 뭐 6월에도 좋았고 다시 한번 조정 내려갔다가 2022년도에도 4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주가가 다시 65,000원까지 뻗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 상승률로 따지면은 약 50%가 올라갔으니까 결코 적게 오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상단이 조금 막혀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차트 지금 나가는데 65,000원대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일단 조선 오팡이 올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작년에 수주잔고 100% 채웠는데도 매출액 계상이 안 되면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조금 무리수지 않냐. 그리고 해운 업종들, 조선업을 볼 때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기준치가 어디냐 각각에 틀리겠지만 뭐 클락선 신조선가를 보시는 분들, 중고선가 보시는 분들,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 보시는 분들, BDI 보시면 각각 틀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운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BDI 지수나 이제 FSCI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게 되면 5천, 6천까지 갈 때 있었는데 지금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는 900대고요. BDI 지수는 뭐 1000 가까이 내려갔다가 지금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런데 해운업이 일단은 바닥까지 찍었다고 저는 좀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H&M에 상당히 뭐 노이즈도 많았지만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지 않습니까? 거의 800%, 900% 올라갔는데 그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소비가 조금 촉진되고 수출 수입이 좀 활발해지면서 해운업종이 살아나게 되면 다시 조선업도 반등이라고 해요. 저는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조선업 자체가 지금 수주 올해 목표 100%에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1분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한 29% 정도, 3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나쁘지 않죠, 결과물은. 조선업은 하반기에 좀 살아날 공산은 있다. 해운업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클락선 신조선가는 아직도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배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지주사니까 순수. 밑에 자회사 계열사를 봐야 되겠죠. 뭐 현대건설 기계도 들어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들어가 있고, 글로비스도 들어가 있고, 뭐 등등 지분 비율을 보게 되면 조금씩 있는데, 올해 지주사의 실적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좋아지는 쪽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접근 포인트를 잡아본 걸 보게 되면, 밸류가 상당히 싸고,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지주사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배당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7%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을 좀 보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지금 61,000원에 사셨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급하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중단 정도 부근에서 박스권 하단이 지금 55,000원 정도니까 61,000원 정도에서 중단 부근에서 조금 올라갈 때 사셨던 것 같은데 그 조선오팡을 보면 저는 하반기 때 좀 좋게 보는 쪽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조금 추가하시는 게 맞겠죠. 매매 전략으로 가시면 55,000원에 5% 정도 추가하시면 단가가 조금 내려오겠죠. 제가 봤을 때 57,000원, 8,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럼 상단이 지금 65,000원이니까 조선오팡이 좀 살아날 때 매매 전략으로 가면 65,000원에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약간 올해 하반기 내년에 더 좋아지는 쪽이구나 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노리는 투자 전략으로 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비중을 뭐 20% 30%까지 올려도 되느냐? 전 여기까지는 반대예요. 왜냐면 조선업도 좋아지지만 조선은 대표적으로 성장주기보다는 가치주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접근해서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성장주라든지 또 뭐 경기 민감주이기도 한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주가들이 밸류적으로 더 싼 것 같아요. 4배, 5배짜리, 6배, 7배짜리 더 많은데 과연 조선오팡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퍼포먼스보다 더 뛰어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섹터 분리 차원에서 15% 비중 정도가 저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은 뭐 손절 것까지는 제시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5%, 55,000원까지 조정 나왔을 때 추가 매수 5%. 저는 매매 전략 접근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65,000원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짧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예스. 가격은 5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 비중은 한 5% 정도가 적당하겠다. 전체적으로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만 가져가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럴 경우에 목표 주가 65,000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HD 현대 이 종목도 사실 거래가 자주 되거나 신청이 자주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참하시는 여인님 여유롭게 이 종목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시판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부터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얼마에 사셨어요? 5,997원에 네. 20%. 이 종목 이번 달에 사셨어요? 예. 예, 이 종목이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그 전에 저기 10%를 샀다가 장대 양봉 나올 때 10%를 더 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데 이런 것도 공매도가 들어오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상방향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목표가까지 궁금하시고 이 종목 처음에 사실 때 어떤 이유로 사셨는지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중장기적으로 보는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게 좀 PR이 좀 낮고 네. 그리고 해외에서 저기 이 뭐 고압전선 쪽이 좀 이렇게 좋은 반응이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갈 중장기. 생각으로 예. 샀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딱 맞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일단은 퍼도 보셨고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는 분이고요. 한 번에 사지 않으시고 분할 매수하셨습니다. 평균 매수 예. 단가는 거의 6,000원 부근에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장대 양봉 나오는 날 뉴스가 있어서 그거 보고 사셨나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뭐 내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일단은 본업인 고압 전선 쪽 좋다고 해서 그래서 사셨대요.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도 궁금하고 공매도 여부 이 부분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민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가요? 다른 전문가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거 맞죠? 종목에 대한. 전문가님이 많이 자세히 봐주시죠. 그 세 가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차 정보나 공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금방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솔직히 대차 정보가 높거나 공매도가 들어올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좀 있었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선 쪽에 이제 시장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건데 1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LS전선, 2위는 대한전선이 갖고 있고 이제 일진전기가 3위 정도 하거든요. 저도 이거 뭐 아침 방송 때 추천을 좀 해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실적이 좀 튼튼한 편이에요. 항상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선 쪽이 얼마나 매출액 성장이 계속 이어지겠느냐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7천억대 계속 맴돌았잖아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근데 재작년에 21년에 9천억 찍고
작년에 그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조단위 클럽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진전기가 무엇이 되었건 전선 쪽에서 매출액이 늘어날 만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줘야 된다는 게 맞죠. 1조 클럽 가입했는데 기술력이 없다거나 전선이 벨로다. 그러면 매출액이 늘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선 제품 자체, 일진전기의 어떤 그 사업의 다각화를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추후 문제인 것 같고, 단지 제가 봤을 때 일진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3월 14일 날 거래량 2천만 주 정도 터졌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 경제방송에서 냈거든요. 해명 공시를 했는데 일진전기에서 전 빠르게 잘했다고 봐요. 인터배터리에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실리콘 응급제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일진전기에서 공시를 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다. 그러니까 초도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개발 정도에 들어갔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사업을 좀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쪽에서. 본업은 어떻느냐?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최근에 이제 방글라데시랑 계약한 게 있는데 2년 정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한 8%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수주는 좀 꾸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개선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아, 수주가 계속 늘고 있구나. 이건 긍정적인 부분. 그러면 실적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실적으로 그 전에 주가가 좋았었는데 갔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주가 조정폭이 지금 7,800원부터 나오고 나서 작년에 시장 안 좋을 때 4,000원까지 조정받았어요. 50% 정도. 그리고 나서 실적이 계속 좋은 종목인데 그걸로는 못 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붙어줬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멘텀일까? 그러면 아까 봤던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조금 붙었었어요. 뭐 계약 수주 건들이 있었느냐, 과거에 이런 공사 이력들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실적이 좋았는데 좀 불을 붙여줬구나, 주가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좀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종목이 좀 내려왔을 때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니 기대를 언덕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 관점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안 나올 것이냐.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이 20%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6,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염두를 좀 해두셔야 돼요. 지금 약간 좀 급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이 한 번 더 분명히 갈 수는 있지만 조정이 5,700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거래량이라는 게 한번 터지고 나면 시세 초입부에 잡지 못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놀림목대 접근해서 내가 찍었던 6,8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하고 6,800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려면 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요. 그 다음에 뉴스플로우도 조금 타주고, 오늘 뉴스에서 일진적이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증권사 리포트 하나 더 받쳐주면 그날 주가는 더 뻗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모멘텀에 대한 건 이미 해명 공시를 해서 그 사그라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은.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가 다시 불어오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차트 모습을 보게 시게 되면 제가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이슈가 좀 있다든지 눌림목에 내려왔을 때 뭔가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그 위치가 아니죠. 5일선, 11선의 박스권 상단 쪽이죠. 여기 매물대 소화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거 측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지고, 조단위 매출 클럽이지만 여기 종목은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단지 이럴 때는 이제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잡아야죠. 타이트하게 잡는 건 아니고. 그래서 손절가를 61선으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400원을 제시토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하시면 우리 시청자님 5,700원 내려왔을 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거죠. 10% 받아가지고는 절반이 아니니까 그렇게 단가가 안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5,700원에서 20% 비중 추가를 하면 6,000원이라 생각을 하고 약간 5,000원, 800원, 900원까지 내려오졌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내가 매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할 때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가를 못 내리는 상황에 오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가 좀 커집니다. 그렇다고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61선을 이탈해가지고 추세가 바뀌어버리면 또 부담스러워져요. 아, 내가 여기가 대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손절가 좀 조금 밑에 5,400원에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11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종목은 어찌됐건 밀리는 듯 하면서도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11선에서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1선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은 21선까지 밀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번에 신고가 돌파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접근 포인트는 매매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지난번 전고점 찍었던 6,800원 여기 돌파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신고가는 이제 7,890원인데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의 거래량 동반량으로 봐서는 단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것 같아요. 단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 2차 목표가 나눠서 1차 목표가는 6,800원 한 12% 정도 되실 것 같고요. 수익이 2차 목표가는 그 신고가 조금 아래 7,500원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보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중장기보다는 매매 관점이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일진전기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님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 종목 상담하면서 비중 조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게시판에서도 함께 보시면서 나눠주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이 또 참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언제쯤 팔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다음으로 WHJ님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고요. ISC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가 34,000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 38,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또 삼성전자 용인 투자 소식도 있었고 반도체 종목들 시장에서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역대 최저를 찍었고 이제 남은 거는 업황 반등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언제쯤 매도해야 만족스러울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뭐 옆에 계신다면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 종목은 진짜 두 가지 다 가능한 쪽입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투자도 요즘 제가 이제 반도체를 좀 많이 밀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시기가 좋아요. 주가는 늘 말하지만 다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면을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데 ISC는 과연 조정이 많이 나왔느냐 이제 여기로 기업 분석으로 좀 가봐야 되겠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화 바람 불었을 때 이제 반도체 소부정이라는 용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소재 쪽으로 가게 되면 뭐 SNS 때 그때 뭐 블랭크 마스크 쪽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소재를 생각해보면 원익 QNC 석영 쿼츠로 만드는 이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ENF 테크놀로지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동진 세미컴이 필두로 소재가 좋았다가 부품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ISC는 못 갔었습니다. 리노공업이 이제 테스트 소켓 쪽으로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리노공업의 이렇게 밸류로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PER이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ISC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습니다. 내년 올해 가이드에서 30%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간 기업들이 10개가 채 안 됩니다. 뭐 1위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HPSP 1위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게 되면 ISC, 그 다음에 유진테크, CVID 쪽,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이 정도. 그 다음 뭐 후발주자가 이제 PSK 그리고 이제 PCB 업체들이 한 1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밸류가 너무 싸고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을 잠깐 주가 보시면 리노공업은 주가 빠졌잖아요. 지금 18만 원 언저리 가니까 쌍봉 만들어지면서 주가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이미 프리미엄을 다 받았고 리노공업을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보십시오. 1,400억이거든요. 작년에 지금 1,366억 찍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는 쪽이긴 하는데 뭔가 올해 좀 폭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아주 좋으셨어요. ISC는 보시게 되면 작년에 이미 1,700에 570억. 영업이익 너무 좋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2,100억에 690억이네. 30%가 넘어가는 거예요. 더 상승폭이 컸다는 거에서 접근 방식 좋았고요. 단지 이제 이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무조건 노려야 되고요. 저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 보입니다. 부품 쪽에서 지금 볼만한 건 그 IS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90% 정도가 되는데 이거 실리콘 러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쪽에서는 뭐 강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은 따로 손절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랑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생각 똑같으실 거예요. 신고가 돌파를 한번 노려봐야 돼. 우리 일봉 보지 마시고 월봉 한번 보시죠. 2015년도에 42,000원이었고 최근에 찍었던 신고가도 41,000 얼마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42,000원 돌파 노려봐야죠. 밸류 싸고 실적 좋아지고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데 더 나쁠 것도 없고 ISC는 전년 동기 기준의 1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앞으로 더 나아지겠네. 이런 인식이 들게 되면 수급까지 막 좀 받쳐주게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떠나기 시작하니까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붙어지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왜 떠나겠습니까? 신고가 언저리 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돌파해가지고 좀 더 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EPS 기준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EPS 기준으로 뭐 타이트하게 잡아도 저는 목표가 4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지금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34,000원 밑으로 조정 나와가지고 21선까지 밀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이 종목 가능합니다. 32,000원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더 10% 추가 매수해가지고 33,000원 단가 정도 되면 가져가야죠. 그래서 좋은 종목 고르셨고 문제 없다. 저는 뭐 매매 관점이든 투자 관점이든 뭐 저는 45,000원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익보다 이 진단을 해주신 내용에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종목에 대한 호평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ISC 상당히 좋은 종목이어서 잘 사셨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네요. 따라서 오히려 밀리면 땡큐 21선 정도 오면 32,000원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아닐 경우에 바로 쭉쭉 뻗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45,0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종목 오랜만이네요. 게시판에서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은요? 케어젠이고요. 케어젠. 네. 18만 5천 원이에요. 네. 비중은 비중은 10%고요. 네. 제가 이거 오늘 매수했는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 목표를 봐야 되는지 네. 좀 봐주세요. 케어젠 오늘 뉴스도 없고요. 사실 뭐 자주 얘기가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긴 있네요. 이 종목을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 요거는 아는 분이 좀 추천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실적도 보니까 좋고요. 네. 뭐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품인데 보니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추천을 해줘서 일단 담았습니다. 10%. 네,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3개월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짧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시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한 3개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예, 오늘 사셨답니다. 그래서 뭐 수출도 하고 실적 좋은데 일단은 주변에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약간 우리 저희 전문가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희 얘기 좀 들어볼게요. 케어젠입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추천하신 분 혼내주십시오. 네, 저는 뭐 그 주식 추천해가지고 일반인이 결코 좋지 못하다고 보는 쪽이고요. 잘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잘하신 거고 안 되면 추천하신 분 탓하시면 됩니다. 이제 케어전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세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개선되는 쪽이 맞습니다. 여기는 제약 바이오 업체라고 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일단 업황이 이제 주요 본질적인 기술력이 펩타이드인데 검기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코에 뿌리는 코로나 이제 뭐 치료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면서 좀 히트를 쳤었는데 신박한 모델이죠. 정말 코에 뿌려가지고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뭐 스파이크 다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소리 소문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주가를 좀 보시면 유동 주식수하고 발행 주식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가 깔끔해요. 올해도 매출액이 가이던스가 벌써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1,300억에 거의 700억 정도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영업이익률 C젠, 이래서 SD 바이오스에서 50%였습니다.
기억나실 그쵸? 거예요. 예, 당시에도 엄청나게 영업이익률 좋았었어요. 주가 퍼포먼스 좋았죠. 여기도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의 어떤 성향보다는 건기식이나 자기들이 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000명 정도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더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지금 전인상 단계를 가고 있고 보니까 IND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과정이 NDA 과정이거든요. 보통 이 과정이 70일 정도에서 9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DA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겠죠.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임상 실험이 전임상이라는 것은 일상에 아직 돌입을 못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또 뭐 IND를 제출했으니까 의향서를 제출했으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되셨을 때 공매도가 좀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은 최근에 공매도가 엄청 많아요. 공매도 과열 금지 적용된 종목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인이나 기관의 어떤 주포 세력들을 봤을 때 이 주가가 지금 과열권이니까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양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대차정고인데 대차장고도 이번 달에 좀 꾸준하게 늘었고요. 대차장고 금액이 지금 564억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쪽이에요. 대차장고도 20만 주부터 올라갔으니까 대차장고가 지금 30만 주거든요. 근데 왜 제가 아까 여기 유동지식수가 1000만 주, 발행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유동지식수가 290만 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유동지식수가 다 적고 회사가 실적이 좋으니까 다 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가를 좀 좋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기업이 무상증자 해주면 돼요. 주주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근데 그럴 일은 지금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글쎄요. 배당 그렇게 많이 주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업이익률 이렇게 좋은데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상단 쪽에 왔어요.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올랐거든요. 이 주가가 지금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6만 원대부터 올라왔으니까 거의 300% 넘는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식을 때도 됐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고점 상단에서 10% 정도를 받다. 더 갈 거라는 인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상 실험의 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인분도 알지 못하고요. 이 기업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 FDA에서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이에요.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임상실험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신고가 돌파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알 수 없는 영역에 주가가 고점 상단에서 매매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해 들고요. 스파이크 다운이 코로나 치료제 코에 뿌리는 거 신박한 모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도 좋고 지금은 좀 부담스럽진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상단이니까 가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리시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14만 원, 12만 원까지 기회를 준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 판단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내가 18만 5천 원 10%가 샀는데 과연 14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손실이 없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철수를 해가지고 조정폭일 때 좀 안정권에서 진입을 할까. 가버리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게 지금 조금 더 안정적이냐. 싼 주식들이 많은데 저는 첫 번째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굳이 지금 10% 샀는데 밑에 내려가서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점 상단인데 신고가 돌파 영역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 의견 과감히 드리도록 하고요.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14만 원까지 조정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셨다는데 진단 신청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 많아서 교체하자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것만이 꼭 답은 아니니까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좀 받아들이셔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종목으로 꼭 수익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케어젠 저희가 오늘 매수하셨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실 때 바로바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한번 가볼게요. 정간나님께서 올려주신 G2파워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원전 얘기 나올 때는 자주 다뤘었는데 요즘 들어서 잠잠하네요. 그래도 다른 원전주 대비로는 이 종목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강했습니다. 12,700원에 사셔가지고요. 비중이 10%예요. 아직은 G2파워가 10,000원을 하회하고 있어서 손실 구간입니다. 원금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사신 지 오래되셨네요. 지금 12,000원 간 지가 6개월을 훌쩍 지났습니다. G2파워 과연 이번 기회에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도 잠깐 찾아봤거든요. 전문가 뭐 종목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슈라든지 어떤 공사 수주 계약이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건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2파워가 원전 관련된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원전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좀 약간 시원찮죠. 그러니까 그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 원전에 대한 정책 자체가 좀 스탠스가 변화가 됐죠. 약간 탈원전에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기조가 좀 바뀌었던.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정권이 있는 한은 원전은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정책적 기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좋았어요. 그 폴란드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입찰 의향서라든지 이거 들어갔고 한국의 그 기술력들이 뭐 건설 경력도 있고 원전에 대한 또 소형 원전 모듈도 좀 있는 쪽이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좀 좋았는데 우선은 지금 그 차트 나가시는 거 한번 보시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뭐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반론을 크게 제시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여러 가지 조금 모멘텀이라든지 메리트가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장주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지금 못 나오고 박스권에 좀 갇혔어요. 15,000원 하단, 상단 뭐 18,000원. 지금 이게 몇 개월째 횡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원전의 정책적 기조보다는 나오는 뉴스 플로우에 좀 더 크게 반응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종목은 뭐 실적을 중점적으로 해서 판단하기 본다는 실적이 거의 없어요. 300억대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는 원전이라기보다는 수배전방 어떤 감시 시스템 모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설계 제작 따지면 감시를 하는 이런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완전히 원전이라고 하기에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구나. 자리는 지금 좋아가지고요. 굳이 뭐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거래량이 이제 430만 주입니다. 그럼 우리 기술적으로 좀 가보죠. 기술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뉴스플로우는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는 회사가 적자 기업은 아니었으니까, 발행 주식수가 1,800만 주,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 이게 딱 적당한 정도거든요. 2,000만 주.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있으니까, 오늘 430만 주 터졌는데, 6%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물대 지금 소화가 안 됐거든요. 박스권 상단을 보시게 되면 10,000원에 탁 걸려있지 않습니까? 위에 상단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계속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G2파워의 자체적인 뉴스도 있었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그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주가 퍼포먼스는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원전 뉴스가 나오든 안 오든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이 400만 주까지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붙어줄 것 같은데 우리 시선의 단가가 좀 높아요. 12,000원이니까 지금 손실 구간이 아직은 한 20%가 나오고 계시죠. 난 뭐 단지 비중은 헤비하지 않으시니까 네. 추가 추가 매수를 좀 염두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뉴스가 요즘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보는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계속 작년 그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그래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 지속성이 가장 길었던 쪽이 어디입니까? 2차 전지 파트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속성이 좋았던 쪽이 자동차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한 2주 이상 바람이 부니까 주가가 팍팍 뻗어버리거든요. 근데 원전은 그런 지속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 기조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그냥 보유하시고요. 네. 비중도 10%만 유지를 하셔가시고 글쎄요. 그 예전 같은 퍼포먼스는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인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그냥 리바운드 정도. 그래서 저는 좀 높은 단가에 사셨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가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3,5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좀 보유하기에는 리스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000원 정도부터 12,700원 정도 오면 레인지 범위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금 회복 정도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좀 열어둡니다. 그래서 G2파워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간략하게 볼게요. 이 종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저희가 ISC 진단할 때 영업이익률 좋은 종목 이렇게 쭉쭉쭉 얘기했잖아요. 그때 SNS텍 얘기 살짝 나왔죠. 이 종목 들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진달래님입니다. 매수가가 38,190원, 비중 10%, 목표가치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을 그런데 근래 사셨나 봐요. 일단은 약간 수익권 이시기는 합니다. 전문가님 또 반도체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뒤늦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략을 제가 그렇게 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12월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2차 전지를 이제 다 보내고 나니 2차 전지가 더 가더라고요. 아쉽죠. 2차 전지를 포트에 편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2차 전지 퍼포먼스가 너무 길었어요. 최근에 이제 편제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어땠느냐? 반도체는 소리 소문 없이 100% 이상씩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SNS텍. 1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3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30%가 올라버렸어요.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속적으로 기본선과 회기선이 같이 올라갔는데 그 36,000원대에서 7,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V자 표시를 해드려야 되면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2021년 10월이에요, 10월. 그 10월에 고가가 39,000원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 가격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하단이 32,000원, 상단이 3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상계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뛰었으니 좀 부담스럽지 있지 않겠느냐. 근데 비중을 10%로 잘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조정이 나오면 35,000원까지 빠진다. 그럼 내가 한 5% 더 추가. 그렇죠? 내가 또 3만 원까지 좀 밀린다. 그러면 5% 더 추가. 단가를 계속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중 20%까지 채워서 가면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 종목은 실적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쪽은. 올해 영업이익률이 제가 봤을 때 30%대가 가이던스가 잡혀 있고요. 내년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목 안 돼요. 영업이익률 30%면 이 정도 프리미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2배 정도거든요. 저는 솔직히 영업이익률 20% 30% 기업 프리미엄 한 20배 정도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냐. 신고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45,000원 정도까지는 늦더라도 시간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가 보여주지 않겠느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주가 밀리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1차적으로 뭐 한 35,000원까지 밀리다가 5% 추가 매수. 왜냐면 1분기 실적이나 무역이 나왔을 때 워낙 반도체가 안 좋았으니 자 보십시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최악이었어요. 네. 근데 배당 소식에 항변을 많이 했죠. 네. 우리 뭐 투자도 좀 줄이겠다. 돈은 기업이 못 버는데 배당을 더 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목표가 45,000원 단기적으로 제시토록 하고요. 주가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조마조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잘 사셨답니다. 이 종목 밀리면 더 사면 되고요. 믿고 가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달래님의 종목 SNS텍 마지막으로 봐드렸습니다. 저희 내일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어제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장 이후에 나왔는데 뭐 저는 그 매번 말씀드렸어요. 기업들이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자세가 상당히 그 주가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한다고 봤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CEO 뭐 인터뷰도 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항변한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최악의 실적을 찍었는데 배당을 더 늘리겠다니. 이건 지금 당장 기업의 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더 주겠다. 앞뒤가 조금 안 맞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면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상궤도 올라갈 테니 배당도 더 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장 마친 후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좀 올랐거든요. 환호를 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주식들이 반도체 종목들에게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반응도가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찌됐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주가 상단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못 가요. 상단의 허들이 높아서. 미국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이 좀 나가고 있거든요. 선물 모습인데 13,000포인트가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간 선물도 0.8%가 오르고 있고 이렇게 항변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긴축 완화 기대감은 조금 있는 쪽이잖아요. 13,000포인트를 돌파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악의 실적 쓰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어닝 시즌에 이제 종목군 장세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지금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지는 쪽 그리고 테마보다는 주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장 움직였던 쪽을 보게 되면 리오프닝을 제외하고는 거의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신재생 움직이고 뭐 리오프닝 좀 가미된 형태. 반도체는 조금 조정이었고요. 그러면 차분히 눌림목 대응도 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 그렇게 세우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을 막 늘리고 싶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가 막 나오니까 답답해요. 좀 빠져줘야지 내가 사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노리셔야 되겠죠. 투자도 약간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는 관점. 매매하시는 분들은 급하면 안 되죠.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조정받았을 때 매매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숲은 저는 여전히 변동성이 없습니다. 테마도 좋지만 안정적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은 뭐 누가 자꾸 그러시더라고 삼성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삼성, 현대, LG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 보게 되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신재생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퍼포먼스도 좋았는데 종목은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약 바이오까지 한번 가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장에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군들 멈추겠지 싶으면 더 가고 하면은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그 느긋하게 이게 잘 안 돼요. 힌트를 다 드렸는데 네. 그 저는 최근에 그 소재 업체들을 네. 그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양날의 검인데 수주 잔고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 뭐 하이니켈 비중 훌륭하죠. 그런데 뭐 에코프로 그 업주는 압수수색에 노이즈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소재 쪽을 보기보다는 공개방송에서 힌트 드려서 오늘 PNT 주가 좋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장비 종목들 최근에 윤성 FLC 같은 것도 주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안 간 종목들 많아요. PNT 네. 주가 PER 기준으로 아직 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종목.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놔야죠. 그게 또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비 종목 쪽으로 한번 주목을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도 잘 공부를 하시면서 또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4월 4일 오후 4시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저희가 미리 같이 준비하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2분기 대비 특강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김민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